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툭하면 월요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 자체가 너무 빨리 가버린다라는 느낌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월요일 아침에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참 열정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인역에 임장을 다녀오게 되면서 상인 센트럴자의 내용들을 조사를 하다가 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시기는 어쨌든 홍보이다 보니까 분양을 앞두고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분양이 지금 되는가? 이런 의문이 좀 남기 시작했었고,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기로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전면 보류했죠.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뭐 준공후 미분양까지 너무 명백하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신규 접수되는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인된 주택 건설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으로 유도하거나 임대주택 전환을 사업 주체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분양도 참 힘들겠구나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일까 싶어서 대구시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구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 분양과 관련된 것들은 해당 지역의 구청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본인의 지역 관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관할 하신 분을 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상인 센트럴자이는 재건축 담당이기 때문에 재건축 담당하시는 분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간신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분들의 이제 답변을 한번 들어보니까 대구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뭐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제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면 분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 차원에서 혹은 구 차원에서의 막으려는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선택권은 해당 단지들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분양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몇 가지 단지들은 정말 뭐 언제 나와도 안 이상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인허가라는 개념과 그리고 분양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양에 앞서 있는 게 인허가이고요. 그 승인이 되고부터 보통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분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인허가가 대구에서는 엄청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3년도 주택 인허가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5건, 그리고 작년에는 500건, 그리고 10년 동안 평균에는 한 17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허가가 정말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퍼센트만 보더라도 현재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평균치로 놓고 보았을 때 원래는 대구, 부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좀 따라오는 모양새였다 정도로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년도 2월 주택 분양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대구는 0입니다. 0. 자, 그리고 22년도에는 그래도 몇 건이 좀 있었고 10년 동안 평균은 700건 정도 수준이었다. 자,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분양이 그래도 좀 많이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은 0건이다. 그래서 향후 3년 뒤 이럴 때에는 공급이 아주 적어지겠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미분양 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입주 미분양까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3년 정도까지도 아니죠. 한 4년, 5년은 지나야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분양을 한다면 이런 곳들이 가장 빨리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몇 가지 단지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것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였었습니다. 그래도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들이라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후분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인 것들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조합원분들이
동의를 거의 할 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분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두 개 정도의 단지가 좀 많이 떠오른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가 송현 3주공이 재건축되어서 들어오는 상인 센트럴 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구의 또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명덕지구 재개발이라고 해서 명덕역 퍼스트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뭐 이주는 물론 철거까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황에서 뭐 이제 지반 공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분양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입지도 꽤나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눈여겨서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제 뭐 예상 분양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이런 두 지역의 아파트들은 뭐 그래도 그 일대에선 대장급이라고 칭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대장급들도 같이 살펴줘야 될 건데, 달서구에 또 다른 좋은 지역 축전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빌리브 스카이 이런 거는 현재 뭐 거의 7억부터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청라 원덕역이라고 했었을 때는 청라이스 자이가 최근에 입주장을 좀 거쳤죠. 그래서 이제 저가들을 좀 찍었던 게 한 5억 5천에서 6억 사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런 것들도 기본 6억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6억 이상 그리고 7억 6, 7억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분양가를 대체 얼마 정도에 맞출까? 사실 이제 극단적인 예시가 또 하나 있는 게 두리역 자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뭐 84 타입 기준으로 뭐 8억을 했고 뭐 나름 이제 열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분양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 이제 간단하게 조사한 내용들을 보자면, 먼저 이제 명덕지구 명덕역 퍼스트마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뭐 진작에 받았습니다. 20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중간에 뭐 유물 같은 것도 좀 발굴이 되고 이래서 지체가 많이 되었고, 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주나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조합원 분양가가 예전 시기에 일찌감치 좀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1,000만 원대라는 거니까 84 타입 기준으로 딱 3억 5천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사이니까 일반 분양가도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 워낙 뭐 건설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주변 시세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아마 한 6억대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 건데, 6억 초반까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꽤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명덕역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보면은 조합원들이 어떤 타입들을 어떻게 받아갔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1758명 중에 541명이고요. 자, 보류 시설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은 111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꽤 많죠. 자, 근데 이제 84 타입에서 요 맨 처음에 있는 아마 A 타입이라고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200세대 정도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뭐 나머지 84 타입들이 전체적으로 한 630세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노려볼 수 있겠고, 아마 한 6억대 정도에서 나온다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59 타입도 한 480세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양 나올 만한 세대수도 많다라는 측면에서 애초에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두세 달 내로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상위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21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들이 딱 가격이 다 올라가고 나서부터였고, 사실 이 아파트는 중층 건물을 재건축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좀 적다라는 게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1,665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84 타입 33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마 한 5억대 중반 정도로 이미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한 7억 정도까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역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를 살펴보면 어떻게 받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런 큰 평수들은 이미 다 가져간 상황이고요. 84 타입도 A와 B가 있는데 A 타입은 거의 받아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받아간 추이를 보았을 때 아마 선호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B 타입 80세대 정도나 혹은 작은 평수 한 300세대 정도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인역 안에서 뭐 옮겨오려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반 분양 물건 자체가 별로 없구나. 물론 이제 가격까지 적절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7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경쟁률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후분양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거 같은 걸 다 한 상태에서 분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건설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걸 마냥 미룬다라고 해서 심리가 좀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일찌감치 좀 해볼까라는 것도 아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해당 단지들만의 선택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청약 나오는 것도 특별한 좀 호재가 있을 때, 즉 심리가 조금이라도 반등할 만한 기미가 있을 때 내놓거든요. 당장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서 아마 한두 달 내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좀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 같은 걸 좀 나눠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야기가 좀 잘 안 됐던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기회가 된다라면 또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정말 많은 불안함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오른다 내린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라면 아마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